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사실 이것이 진짜 도로 경매다라는 책을 써서 한 3년 정도를 강의했다가 제가 많은 경험을 또 다시 해보고 이 증개편을 한 책이에요. 이것이 진짜 맹제 건축법상 도로 만들기다 이게 증개편을 했는데 증개편을 해놓고 강의할 때쯤 되다 보니까 코로나가 벌어져 갖고 강의를 못 했었어요. 그 이제 백신을 2번을 맞고 조금 괜찮다고 해서 다시 이제 정규 강의를 시작하게끔 됐는데 그동안에 또 한 1년 반이 지나고 한 2년 지나다 보니까 그 사이에도 또 제가 몇십 건의 경험을 또 해봤어요, 보면. 그래서 이걸 빨리 해보고 또 조금 더 보충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면. 그런데 제가 경험한 것으로 머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교재에 나와 있지 않아도 제가 따로 만들어서 좀 준비를 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할 겁니다.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 제가 파트가 파트 1서부터 파트 5까지 있어요. 그러면 제가 파트 1을 가지고 오늘 하루에 강의를 하려고 하는데, 그리고 네 번째 주에는 파트 4와 5를 같이 강의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계획은 2시간을 잡아놨는데, 그 파트 1을 다 강의할 때까지 다 하려면은 1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어요, 보면. 그렇지만 제가 여러분들이 이제 동영상으로 해서 녹화를 하기 때문에 바쁘셔서 시간이 안 돼서는 못 들으셨다가 나중에 다시 들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해놓을 테니까 충분하게 한번 들어보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파트 1 갖고 제가 한 것이 뭐냐면 도로의 종류입니다. 제가 파트 1 도로의 종류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놓으니까 아니 도로의 종류가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문제가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은 제가 이렇게 도로의 종류를 7개로 나누어서 만들어 놓은 것은 뭐냐면 똑같은 도로인데 도로는 똑같은 도로죠. 근데 법이 7개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도로 한 개를 가지고 법이 7개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 7개의 법 중에서 내가 그 도로를 봤을 때 어떤 법으로 보느냐가 시각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7개로 똑같은 도로인데도 불구하고 7개로 나누어져 있는 법의 특성과 무엇을 얘기를 하는지를 자세히 설명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제일 마지막에 아셔야 될 것은 뭐냐면 내가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건축법상 도로가 있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이 파트 2에서는 건축법상 도로를 가지고 설명하는데 건축법에서는 건축법상 도로가 없어도 건축허가가 나요. 그러니까 남의 땅을 가지고 사용승낙을 봐도 되지만은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도 있어요. 그런데 건축법을 완화해서 적용한다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남의 땅을 사용해서 도로를 만드는데 남의 땅을 사용할 때는 사용료를 내라, 사용승낙을 받아와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용승낙을 안 받아도 된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있고 땅 주인이 사용승낙을 안 해줬을 때는 판사님한테 사용승낙을 대신 받는 방법도 있어요. 그런 과정을 넘어가기 전에 법이 이렇게 있다는 걸 우리가 아셔야 되는데 제일 첫 번째 도로법에 대한 도로가 있고 맨 마지막에 개발행위 허가와 건축법이 있죠. 제가 이게 전편에는 이걸 안 집어넣었다가 이번에 개정하면서 이게 개발행위 허가와 건축법이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어떤 땅을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되는 땅이 있고 개발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땅이 있는데 개발행위 허가과에서도 도로를 보거든요. 그런데 건축법에서도 도로를 보는데 건축법에서는 완화 규정이 있는데 개발행위 허가에서는 완화 규정이 없어요. 똑같은 건축법상 도로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냥 건축가만 가는 경우에는
쉽게 해결이 될 수 있는데 개발행위 허가과에 갈 때는 쉽게 해결이 안 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개발행위 허가와 건축법을 또 집어넣은 겁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이제 7번째가 뭐냐면 건축법 적용 완화. 그럼 언제는 담당자가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고 완화를 시켜주고 언제는 건축법을 정확하게 적용하느냐. 이러한 실전 사례를 가지고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제일 먼저 도로의 종류 이렇게 했는데 도로의 종류가 아니라 도로법의 종류입니다. 도로법의 종류로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겁니다. 자, 제일 먼저 도로법에 있는 도로법에 보면 도로법상 도로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도로는 우리가 저기 여러분도 오시는 경우에도 전부 다 오늘 오실 때 도로법에 의한 도로를 사용해서 오셨을 거예요. 도로법에 의한 도로는 다른 게 아닙니다. 땅 주인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입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을 하기 위해서 강제로 도로를 만들 땅을 사가지고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을 제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세금으로 땅을 사갖고 아무나 누구라도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도로법에 의한 도로입니다. 그러니까 이 도로법에 의한 도로는 누구든지 도로법에 의한 도로를 사용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공사를 한다 이런 얘기예요. 공사를 하게끔 좀 자재를 쌓아오죠. 자재를 쌓아놔야 되는데 나는 공사를 해야 되는 자리는 땅을 파죠. 그럼 자재를 어디다 둬야 되죠? 도로에다 두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 도로를 점유 허가를 내서 도로로 돈을 내고 빌려서 쓸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도로법에 의한 도로로 됐을 때는 내가 필요한 다시 말하면 수도, 배수로, 가스로 이런 것도 그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지하에 매설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것이 도로법에 의한 도로입니다.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해갖고 도로란 보도, 자전거도로, 측도, 터널, 교량, 육교 이런 것도 전부 다 도로법에 의해서 관리가 되고 누구든지 막거나 훼손할 수 없게끔 만들어진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일반 자동차만 다니는 도로가 아니라 다리를 놨다든지 교량을 놨다든지 육교를 놨다든지 이런 보도를 만들었든지 이런 보도를 만드는 것도 전부 다 뭐예요? 도로법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거기에 의해서 막거나 훼손하지 못하게끔 만들어 놓은 것이 도로법의 도로입니다. 자, 그 다음 표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10조에 보면 도로의 종류와 등급이 있는데 고속도로서부터 구도가 있는데 이건 지방도, 시도, 군도, 구도라고 하다 보니까 땅 주인이 누구냐? 국가면은 국도, 시가 주인이면 시도, 군이 주인이면 군도, 구가 주인이면 구도로 이렇게 가서 땅 주인이 누구냐인데 사실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국가가 주인이든지 시가 주인이든지 상관없죠. 우리는 누가 주인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도로법에 의한 도로는 불특정 다수인이 마음대로 쓸 수 있게끔 만들어진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 도로법에 의해서 점용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거 보면 내가 이 도로법에 의한 도로에 들어가 있는 땅에는 수도관, 하수관, 가스관, 송유관, 전기관, 통신관, 배수시설 이런 것도 내가 그 도로법에 의한 도로에 설치를 해서 나의 집으로 들어간다 연결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건축 허가를 받으면 다음 각호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서로 본다 이렇게 되는데 원래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건축 허가를 받지 않고 배수로를 설치하려면은
따로 배수 설치 허가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이 담장을 설치를 해야 되면 담장 설치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공작물 설치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건축 허가를 받으면은 건축 허가에 필요한 부속 건축물도 다 같이 건축 허가를 한 걸로 본다 이런 얘기입니다.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다른 사람 땅을 이용해서 뭐를 한 거야? 도로 사용승낙을 받았죠. 그러면 도로에 대한 사용승낙을 받아서 건축 허가를 받았지 않습니까? 건축 허가를 받았으면 그 건축 허가 받은 거에 따른 해줬기 때문에 건축 허가는 그 도로를 이용해서 하수도나 상수도나 이런 것도 다 설치하게끔 돼 있는 것이 건축법에 돼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도로 사용승낙을 받았는데 너 다니라고만 했지 언제 내가 하수도 만들려고 한 건 아니지 않냐 이렇게 주장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건축법에 있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땅을 사용승낙을 받아서 건축허가를 받았다고 보십시다. 건축허가를 받았으면은 다른 사람 땅 사용승낙을 받았죠. 그럼 땅 주인이 다른 사람이죠. 건축허가를 받았으면 뭐를 본다? 농지 전용 허가를 본 것도 보고 도로로 연결한 것도 보고 상수도 공급 시설도 보고 개인 하수 처리 시설도 어떤다? 같이 허가를 받는다고 봤기 때문에 따로 그 사람한테 가서 이런 걸 설치한다고 또 다시 사용승낙 받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농어촌 도로 정비법에 의한 도로. 제가 전편에 도로 경매다 하는 것은 이게 빠졌는데 제가 봤더니 이렇더구만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국도나 고속도로나 이런 것은 자동차 전용도로나 이런 것을 잘 만들죠. 계속해서 대한민국처럼 도로에 대해서 돈을 많이 쓰는 정부는 지금 여야가 바뀌어도 도로에 대한 돈은 상당히 많이 쓰는 편입니다. 대한민국. 그리고 이 도로가 이렇게 잘 만들어지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기에는 경제력이 뒷받침이 많이 올라가게끔 된다는 것이 도로를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부가 바뀌어도 도로를 만드는데 돈을 아끼지는 않아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돈을 가장 아꼈던 정부가 도로를 만드는데 돈을 아꼈던 정부가 딱 하나가 있는데 어딨냐 하면은 이명박 정부 때입니다. 이명박 정부 때 도로를 만든 걸 전부 다 수습을 합니다. 하대강 만들었는데 쓰느라고. 그래서 그때 한 몇 년간은 중단됐지만은 나머지는 여야가 서로 바뀌고 대통령이 바뀌고 정권이 바뀌어도 도로에 대한 그대로 진행은 됩니다. 계속해서.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마을 안에 있는 옛날 도로 있죠. 땅 주인이 있죠. 내 나라 말하라 내 땅 침범했냐 안 침범했냐 때문에 그 마을에서 필요한 도로만큼만은 안 넓혀지는 거예요. 사실은 국도나 지방도나 고속도로나 이런 것도 많이 필요하지만 마을 안에서 여기서부터 저희 갈 때 뭐 할 때 도로가 넓어갖고 편해야지 되는데 그것이 안 되다 보니까 91년도에 농어촌 정비법을 만들어 가지고 군수나 이러신 분들이 돈 예산이 없을 때 우리 동네에 이렇게 도로를 좀 넓혀야 되고 돈을 좀 지원해 주시라고 신청을 하게끔 되면은 그 마을에 거기 도로를 만들자. 그러니까 다시 뭐 우리가 얘기하면 우리 새마을 도로 뭐 포장 뭐 이렇게 된 것이 있죠. 이 법에 의해서 그 돈 예산이 나와서 그 도로를 들어간다 확보하게끔 해주는 게 뭐예요? 농어촌 정비법에 의한 도로입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도로를 만드는데 돈을 지원해 주는데 국도나 자동차 전용도로나 고속도로는 정책적으로 돈이 가는데 동네 마을에 조그만 동네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앞에서 뒤까지 연결시켜주는 그 도로가 나쁘다 보니까 이 법을 만들어서 돈을 지원해 주게끔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제가 이제 경기도 광주시 소름이라는 곳에서 제가 한 5년 살았어요. 처음에 가서 난 이제 서울에 살다가 시골에 이사 갔다 보니까 이제 잘 몰랐는데 한 2년 있다 보니까
이장 선거를 하더라고. 그 이장 선거 하는데 이제 한 가구당 한 번씩 오는데 이장 선거를 하라고 그래서 한번 찍어서 이제 누가 이장이 됐습니다. 이장이 됐는데 임기가 2년이거든요. 근데 2년이 지나서 임기가 이장이 바뀌어야 되는데 이장이 다시 한번 또 왔어요. 2년 지나고 나서. 이번에 연임을 해서 꼭 한 번만 더 하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한 번만 더 좀 도와주십시오. 한 번만 더 찍어주십시오. 뭐 그렇게 하고 또 찍어줬습니다. 그런데 그 이장이 그 연임을 하면서 우리 마을의 가운데다가 도로를 새로 냈어. 저쪽 뒤로. 그래서 내가 저 이장이 그러니까 옛날에는 한 길로 나왔다 한 길로 나갔었는데 우리 마을에 한 길로 나왔다 가운데 개천이 있어서 도로 길 건너가지고 또 이렇게 나갔더라고. 그렇게 그러니까 돌아서 나갈 수 있는 길이 한 길이 두 길이 된 거야 이제. 그러니까 마을이 상당히 좋아지고 교통이 막히지도 않고 상당히 좋아졌어요. 그럼 내가 우리 동네 사람한테 그 이장이 그래서 그 2년 더 하더니 그 참 도로를 만들어 갖고 우리 마을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했더니 아이고 이 세상 그 모르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러다 왜 그랬더니 걔 땅이 거기 그 도로 새로 만드는 거에 그 2,000평이나 지나가. 2,000평 여기 옆에 그땅 지나가. 그런 것도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해도 그래서 그랬었구나 하는 것도 알았지만 그런 식으로 해서 그 마을에 낙후된 도로를 만들어 주게끔 하는 것이 이게 뭐야? 농어촌 정비법에 의한 도로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마을에서 도로에 집을 할 때 쫓거나 뭐 할 때는 이장하고 같이 이렇게 협작을 해갖고 여기에 이렇게 도로를 만들자 그러면 그 마을 사람들이 같이 의해서 여기 좀 도로를 만들고 뭐 하자 그러면 돈 예산을 청구해서 배달 받아서 그 마을에 있는 도로를 어떻게 한다?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 보면 농어촌 정비법에서 농어촌 도로의 정비 이러면 이 법에서 농어촌 도로란 도로법에 규정되지 않은 도로, 읍면 지역의 도로만 해당한다. 그러니까 읍이 큰 도로가 아니라 읍면에 조그만 곳에 이르러서 농어촌 지역 주민의 교통 편의과 생산 유통 활동 등에 공용되는 공로 중 제4점의 입주에 따라 공시된 도로를 말한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셨죠? 군수 외의 자가 법 제5조 2항 규정에 의하여 도로 정비 허가를 받고자 할 땐 다음 사항을 기재한 도로 정비 허가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거 다시 말하면 마을에서 이장이 중심을 해갖고 여기 도로를 이렇게 만들어 달라고 넓히고 만들어 달라고 어떻게 한다? 신청을 하게끔 되면은 그러면 거기서 만들어 갖고 어떻게 거기 도로를 만들게끔 돈을 지원해 준다는 건데 제가 보기엔 이것도 상당히 그 보면 전국적으로 다니는 도로도 중요하지만은 마을 안에서 다니는 도로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보기엔 이 법도 잘 만들어진 거라고 봅니다.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세 번째.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이 얘기는 옛날에 이제 지적법이었거든요. 옛날로 얘기하면 지적법이에요. 공간 정보 이제 구축하는 수로에 의한 무슨 뭐 법으로 이제 바뀌었다가 공간 정보의 법률로 이제 제목이 바뀌었는데 국토지리정보원이 생기면서 이제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옛날로 얘기하면 지적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지적법에 의해서 지목이 정해져 있는데 지목은 전부 다 뭐냐면 28개의 지목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적법은 언제 만들어졌냐면 1950년도에 만들어진 겁니다. 1950년도에 우리나라에서 뭐 하고 있었죠?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1950년대에 무슨 일이 있었죠? 전쟁이 있었죠? 부산에 내려가서 지적법을 만들었어요. 피난을 가서. 그러면 왜 만들었냐? 피난은 갔고 전쟁은 났는데
국가의 재정이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좀 걷기 위해서는 세금을 걷어야 되는데 지금처럼 뭐 가끔세를 걷는다 이런 것이 걷는 게 아니라 거둘 수 있는 건 유일하게 뭐냐면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재산세를 걷는 겁니다. 그러면 재산을 갖고 있는데 자 여기 계신 분이 500평 가지고 계시고 저기 계시면 100평 가지고 있거든요. 그럼 100평이 많이 내야 돼? 500평이 많이 내야 돼? 예? 근데 500평은 임야고 100평은 뭐야? 중심 지역에 뭐야? 대지의 상업 지역이야. 100평만 있는데 500평이 내야 돼.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양만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질을 가지고 따져야 되다 보니까 그 질을 따지기 위해서 지목이라는 게 만들어진 겁니다. 따라서 여기서 아실 때는 지목은 세금을 걷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지 이 목대로 쓰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제일 먼저 착각을 하는 것이 지적도에 도로로 돼 있지 않으면 도로가 아닌 걸로 본다는 얘기인데 그거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가셨죠? 지목은 그냥 뭐해? 세금을 걷기 위한 자료로 쓰기 위한 만드는 것이다. 그럼 이 목대로 쓰라는 건 아닌데 왜 사람들이 착각을 하냐면은 이 목을 만들면서 전답 과손이 있고 임야가 있거든요. 근데 1949년대 전답 과손은 농지개혁법에 의해서 농사를 짓는 사람 외에는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지목에 의한 특별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농지를 전답 과손을 다른 목적으로 쓸 때는 사용승낙을 받아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지목에서 이쪽 지목에서 저쪽 지목으로 변경을 하려면은 사용승낙을 받아야 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전답 과손 농지만 다른 지목으로 변경하려면은 사용승낙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이 경우에 농지가 전답 과선이지 않습니까? 답으로 쓰고 있다가 전으로 바꾸려면 사용승낙 받아야 돼? 안 받아도 돼? 안 받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법규 자체가 똑같으니까 전답 과선이나 법 규정이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답으로 쓰고 있다가 나 이거 논농사 못 지겠으니까 흙 메꿔 가지고 파트를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파트를 만들어 놓고 이거 그 답을 전으로 바꿔주죠? 바꿔준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전으로 쓰다가 매번 농사를 짓다가 내가 너무 힘들어 안 되겠어. 감나무 심든지 뭐 호두나무 심어야 되겠어. 호두나무 심어놓고 이거 과선으로 바꿔주죠. 특별하게 하지 않고도 그냥 바꿔준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가셨습니까? 그 다음 또 하나가 임야예요. 임야. 임야는 나무를 심게끔 돼 있고 땅 주인이라도 허락을 받지 않고는 나무를 비지 못하게끔 박정희 정부 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왜? 우리 대한민국에 나무를 기르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목에 의해서 특별법을 적용을 받는 것은 전답 과수원과 임야예요. 임야도 다른 목적으로 쓰려면 전용을 하려면 어떤다? 전용 허가를 받아야 되고 전답 과수원도 다른 목적으로 쓰려면 전용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28가지 지목 중에서 5가지의 지목은 다른 목적으로 쓸 때는 사용승낙을 받아야 되지만은 나머지는 학교를 지었으면 학교 용지인데 허물고 공장 지면 공장 용지 되고 공장 허물어서 창고 지면 창고 용지 되는 거예요. 창고 허물고 주유소 지면 주유소 용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목과는 관계없이 무슨 목적으로 쓰느냐에 따라서 지목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한 28개의 지목 중에서 5개는 다른 용도로 쓸 때 현재 지목에서 다른 지목으로 바꾸려고 할 때는 뭐야? 전용 허가를 받아라. 28개의 지목이 다 그런 것이 아니라 5개의 지목만 그렇다. 전답, 과수원, 임야 4개. 28개 중에서. 충분히 이해가 가셨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지목에 도로가 없다고 하더라도 지목이 도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도로법이 적용받을 수가 있고 지목이 도로로 돼 있다고 하더라도 현황이 도로가 아니면 도로가 아닌 거예요. 그거는. 분명히 이거를 그러니까 이것은 지적법에 의한 도로일 뿐이지
도로법에 의한 도로나 건축법에 의한 도로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지목은 만들어 놓고 지적공사, 지금 지적공사에서는 땅을 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 지적공사에서 자기 마음대로 뭐 농지인데 농지의 전용 허가를 받아서 집이 졌으면 대지로 돼 있잖아요. 지적공사에서 대지로 됐으니까 이거는 그런다. 내가 알아서 건물을 지었으니까 대지로 바꾸겠다. 이렇지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적공사에서는 뭐냐면 관리만 하는 거예요. 따라서 내가 농지에다가 집을 지었지 않습니까? 그럼 집을 지었으면 지적법상 대지로 됐거든요. 그러면 내가 건축물 관리장을 만들어 가지고 대지가 됐으니까 내가 지적공사에 가서 내가 여기 농지인데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서 건물을 지어줬으니까 대지로 바꿔주십시오 하면은 소리를 보고 대지로 바꿔주는 것이지, 지적공사에서 온 전국이 이렇게도 쓰고 저렇게 쓰는 거를 자기 마음대로 바꾸고 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적공사는 그냥 신청하면은 관리하기 위해서 번지수를 매기고 면적을 매기고 지목을 매길 뿐이지 스스로 바꾸는 것은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내가 가진 땅을 내가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서 건물을 지었으면 대지로 됐는데 그거를 지적공사에다가 가서 대지로 바꿔달라고 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전입니다. 이해가 가셨죠? 현황은 대지인데 지적법에 의해서는 전입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오늘 도로를 강의를 하는데 제일 머리가 복잡한 것이 왜 복잡해지냐면 이 똑같은 이치로 건축법에서는 다른 사람의 땅을 이용해서 뭐 하라? 사용승낙을 받아와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사용승낙을 해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해준 사람이 내가 철수한테 이렇게 도로를 쓰라고 사용승낙을 해줬으니까 여기를 분할을 하고 지목을 도로로 바꿔주십시오 해서 지적공사에다 신청을 하면 도로로 바뀌어지는데 허가만 받았지 도로로 바꾸라는 것은 않았기 때문에 건물은 지었는데 몇 년 지나다 보면은 이게 사용승낙을 받은 건지 안 받은 건지 먼저 주인하고 나중에 주인하고 주인이 바뀌게끔 되면 어디에도 근거 서류가 없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 가셨죠? 자, 건축법 제45조입니다. 건축허가권자는 2조 1항에 따라 남목에 따라 도로의 위치를 지정 공고하려면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그랬죠. 근데 땅 주인이 동의를 해줬습니다. 동의를 해주고 지적공사에 가서 내가 요만큼을 했으니까 지적공사에 가서 이렇게 잘라주십시오. 지목을 도로로 바꿔주십시오.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따라서 지적된 도로가 없어도 건축법에서 정식 건축 허가가 났다면은 그러면은 그거는 언젠가 건축법상 도로를 인정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담당자가 땅 주인의 사용승낙서 없이 건축 허가를 내주겠습니까? 그런데 오래된 동네가 있을 수 있겠죠. 오래된 동네. 오래된 동네. 안국동, 개동, 제동을 한번 예를 들어보십시다. 경복궁이 옆에 있죠.
경복궁이 임금이 그 경복궁에 살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기에 이제 좌의정, 우의정이 안국동이나 개동이나 제동에 살았을 거 아니에요. 가까운 데서 살아갖고 임금님이 야, 걔 들어오라 그래. 빨리 가마 타고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당시에 거기에 개동, 안국동, 제동 이런 곳에 그 사람들이 만들어 놨을 때에 그 도로가 현재의 지적도상 도로가 딱 맞느냐? 옛날에 마을이 있다 그러면 그 도로가 다 맞냐면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도로가 없어도 건축허가를 내줬던 시절이 있었고 그 후에는 건축법상 도로가 있어야지 허가 내주는 시절이 있는데 그 시절이 겹치다 보니까 어떤 건물이 있어도 저것이 도로 사용승낙을 받았을 때 진 건물인지 도로 사용이 없이 그냥 진 건물인지 이거를 담당자가 조사를 해야 돼, 안 해야 돼? 조사를 할 수 없으니까 아유 그렇잖아 무조건 사용승낙을 받아와. 건물 못 진다고 해도 담당자가 아쉬울 거 없잖아. 그러니까 담당자는 아니 그냥 사용승낙 받아오세요. 이런 경우가 많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때 그럴 때 아까도 얘기했을 때 땅 주인한테 사용승낙을 받아야 되든지 아니면 건축 담당자한테 가서 이건 옛날부터 이렇게 있던 도로니까 이건 따로 사용승낙도 해줘야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 담당자 해주는 담당자도 있어요. 근데 안 해주는 담당자한테는 해달라고 페이 돼, 뭐 해야 돼? 그럴 때 할 수 없이 판사님한테 일러서 이건 옛날부터 이렇게 도로를 벌써 옛날부터 쓰고 있던 도로고 항공사지 이렇게 쓰고 있었는데 담당자가 사용승낙을 받아오라고 하니까 판사님이 대신해서 땅 주인을 대신해서 사용승낙 좀 해주십시오 하면 판사님이 대신해서 사용승낙을 해주면 그걸 갖다 주고 건축허가를 받는 방법도 있다 이런 겁니다. 이것도 제 근래에 한 1년 전에 이 책을 쓰고 난 다음에 알았어요. 아 이렇게 해서 대신해서 땅 주인한테 사용승낙을 받는 것이 아니라 판사님한테 대신 사용승낙을 받아서 갖다 주는 방법도 있구나. 추후에 이제 다 나올 겁니다. 지적법 위한 지목은 토지의 주전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을 말한다. 필지, 지목이 이건 이제 지적법 위한 그 지목을 얘기하는 겁니다. 토지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이렇게 돼 있죠. 토지 소유자의 뭐를 받아? 신청을 받아.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가 신청을 하지 않으면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이 바뀌어도 그대로 들었다? 옛날 지목으로 그대로 있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목의 종류가 전답과소원과 임야. 요거는 전답과소원은 농지법의 적용을 받아서 다른 목적으로 쓸 때는 허가를 받아야 되고 임야도 허가를 받아야 되지만은 나머지는 도로로 쓰고 있으니까 도로고 길이 지어져 있으니까 대지고 공원이니까 공원이라는 쓰고 있으니까 공원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목적으로 쓰지를 않고 그 목적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그 지목으로 된 거건데 언제든지 내가 다른 목적으로 쓸 수 있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내가 이 광천지나 염전이나 철도용지나 뭐 양어장이나 수도용지 이런 것이 있는데 다른 목적으로 쓸 수 있다 없다. 모든 땅에는 용도 지역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 용도 지역에 따라서 그 용도는 무슨 정도다. 예를 들어서 계획관리 지역이다. 자연환경 보전 지역이다. 뭐 이런 용도 지역이 있잖아요. 그 용도 지역에 의해서 다른 목적으로 쓸 수 있다. 그런데 전답과소원인가 임야인 경우는 용도 지역이 그렇게 돼 있다고 하더라도 자기 마음대로 쓰지 못하고 농지법에 의해서 적용을 받아야 되고 임야인 경우에는 산림법에 적용을 받아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지적법에 의한 도로입니다. 다음 지적법에 의한 도로는 다음 강목의 토지, 지적법에 의한 도로입니다.
일반 공중의 교통 운수를 위하여 보행이나 차량에 필요한 일정한 설비 형태를 갖춰 이용되는 토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도로법에 의한 도로는 전부 다 지적법에 의한 도로입니다. 도로법에 의한 도로는 100% 지적법에 의한 도로가 됩니다. 도로법 관계법령에 따라 도로로 개설된 토지. 고속도로의 휴게소 부지 있죠. 자, 보십시오. 우리가 건물을 지으려면은 건축법에서 인정하는 도로가 반드시 하나의 땅에 잡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건축법에서 도로는 사람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해야 되는데 고속도로에는 자동차만 다니지 사람은 다니지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건축법에 의해서는 도로를 휴게소를 지을 수가 없어요. 건물을 건축법에서 건축허가가 안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로법에 고속도로 휴게소 부지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이것은 건축법에서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고속도로법에 보면은 고속도로를 유지 관리하기 위한 건물을 고속도로에 세울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속도로의 휴게소 부지는 대지가 아니고 고속도로예요. 고속도로로 만들어 놓고 지목을 고속도로로 만들어 놓고 고속도로법에 의해서 고속도로를 유지 관리하기 위한 건축물을 지을 수 있다 해갖고 고속도로법에 의해서 진 것이지 건축법에 의해서 진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해가셨죠? 두 필지 이상의 진입하는 통로로 이용되는 토지. 두 필지 이상의 진입되는 통로로 이용되는 토지는 뭐야? 지목을 도로로 해달라고 신청하면 해준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이제 토지주가 신청을 해야지 되지 토지주가 신청하지 않으면 절대로 지목은 자기 마음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24페이지) 중간에 보면은 현황이 통행로로 사용할 수 없다면 지목만 도로일 뿐이에요. 근데 현황이 지목이 도로로 돼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집이 이렇게 걸쳐져 있다든지 뭐 누가 농사를 짓고 있다든지 이러면 지목이 도로지 실질적으로는 건축법상 도로로 보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도로법이란 도로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 이제 저한테다가 수강생 한 분이 제 가운데에 제 땅에 지적도상은 도로가 있는데 앞에 사람이 창고를 만들어서 만들게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했는데 내가 저 창고를 허물게 하면은 내가 진입도를 만들 수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하고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그거는 간단한 겁니다. 제가 그래서 그거를 지적도를 띄워보고 도로를 들어가 봤더니 그 도로의 주인이 국유지더라고요. 국유지인데 옛날이다 보니까 그쪽으로 쓰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막아놓고 쓰고 있는 게 거의 폐도로가 된 거예요. 근데 이게 개인 도로인 경우에는 안 되지만 국유지 도로지요. 국유지로 지목이 도로로 되어 있는 것은 도로법 적용을 받는 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도로법을 적용받으니까 도로법에 의해서 막거나 뭐 할 수가 없다고 되어 있으니까 그 법에 의해서 그 창고를 어떻게 한다? 그거 해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도로를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근데 개인 땅에 지목이 도로로 돼 있을 때 그걸 막은 것은 예를 들어서 내가 내 땅이 필요해서 이쪽으로 도로를 냈다 이런 얘기예요. 도로를 내서 쓰고 있었는데 나중에 옆에 도로가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도로로 내 개인으로 도로를 쓰고 있던 것이 필요 없어질 수도 있죠. 그럼 내가 땅 주인이 나 이게 도로를 안 하고 어떤다? 폐도로를 만들고 내가 그냥 대주로 쓰겠다고 하면은 도로가 없어지고 이쪽 도로로 진입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개인 도로인 경우에는 내가 쓰지 않겠다고 막아버리고 안 쓰면 그냥 지목이 다시 변경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단 조건이 뭐냐면 용도 지역에 맞는 거에 건물을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의 도로는 언제든지 막거나 변경될 수도 있다는 얘기고, 도로법에 의한 도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폐도로로 만들 지정하기 전까지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가 된다는 겁니다. 네. 아니, 그러니까 제일 먼저 도로법에 의한 도로니까 도로법에 적용받는 도로를 저 사람이 가로막고 있으니까 어떤다? 그 가로막고 있는 것을 철거하게끔 해주십시오 하는 걸 도로법에 의해서 요구를 해야지. 우리는 뭐 이렇게 점용하고 있으니까 이게 그대로 주장하면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판결문으로 가야지 되는 거예요. 그런 판결문으로 가야지. 가서 저기 뭐야 그 공무원이 도로법에 의한 도로다 보니까 여기는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게끔 해놓으십시오. 이렇게 하게끔 가게끔 만들어야 되는 거죠. 통로는 자 보십시오. 원래 건축법상으로서 땅 주인한테 사용 승낙을 받으면은 그것이 도로를 쓸 수가 있게끔 돼 있는데 지목을 바꾸지도 않고 분할도 안 되고 오랫동안 쓰다 보니까 그거를 땅 주인이 사용 승낙을 해준 사람이나 사용 승낙을 받은 사람이 다 바뀌다 보니까 그게 뭐가 되냐면 현황 통로가 되는 겁니다. 통로. 도로와 통로는 좀 다르겠죠. 그러니까 이 통로가 만들어진 근거가 있을 때는 그걸 갖고 건축법상 도로로 주장을 할 수가 있는데 통로가 만들어진 근거가 없을 때는 주의토지 통행권으로 주장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건축법상 도로와 주의토지 통행권은 다른데 건축법에 의해서 사용승낙을 한번 해줬던 땅은 지료 없이 그 통로를 쓸 수 있는 거고 주의토지 통행권에 의해서 다닐 수 있게끔 할 때는 땅 주인에게 지료를 줘야 되는 겁니다. 건축법에서는 기목과 관계없이 임야가 됐든지 전답 과손으로 됐든지 뭘로 됐든지 상관하지 않고 사람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하면은 그러면 건축법상 도로로 볼 수 있습니다. 단 건축법에서는 4m 이상의 사람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계단이 있으면 사람은 가도 자동차는 못 가죠. 건축허가 나요, 안 나요? 다시 말하면 건축법에서는 자동차가 못 들어가고 사람은 다닐 수 있어도 건축법상 도로를 봅니다. 사람은 못 다니고 자동차만 다닐 때는 건축법상 도로를 보지 않습니다. 다만 뭐가 있냐면은 건축법에서는 건물을 지으려면 반드시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차장법에 의해서 자동차가 못 들어가니까 주차장을 못 만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건축법에 의해서 못 짓는 것이 아니라 주차장법에 의해서 못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차장을 내가 다른 곳에다 주차장법에서 다른 곳에 만든다든지 주차장을 안 만들어도 되는 규모의 건물을 짓는다 그러면 건축허가 나는 거예요. 이해가 가셨죠? 여기 지금 25페이지에 있는 것은 제가 여태까지 얘기한 것이 그대로 제가 정리한 거야. 통로도 요건만 맞으면 건축법상 도로가 된다. 건축법에서 도로 인정해주는 토지주의 사용수락을 요구하는 것은 개인의 사유재산을 어떤다?
보호해주기 위한 것이니까 땅 주인을 보호해주는 게 맞다는 게 그 사람한테 어떤가? 사용수납을 받아와라 했는데 토지주가 지목 변경을 신청하지 않으면 지적공사에서 지목 변경을 하지 못하며 예전 지목 그대로 유지될 수밖에 없다. 제가 여태까지 말씀드렸던 것이 이 내용입니다. 자, 봅시다. 따라서 통로는 건축법상 도로는 지목의 문제일 뿐이지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지목이 도로냐 아니냐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건축법에서 인정하는 도로냐 아니냐.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지적도를 보고 지적도에 도로가 없으면 이거 맹지네요. 도로가 없는 거네요. 이렇게 얘기하는 걸 오늘부로 여러분들은 어떤다? 접어야 된다네. 그거는 지적법상 도로가 없는 것이지 건축법상 도로가 없는 건 아니에요. 저는 24페이지에 현행도로만 있고 지역법상 도로가 없는 것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현행 도로는 있는데 지적도에도 없고 지목도 뭐 도로는 안 돼 있고 이렇게 됐을 때 그것이 왜 그런 일이 생겼느냐 이런 얘기인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옛날부터 쓸 수는 있었던 거고 그래서 옛날부터 썼던 그 도로였던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내가 사용수납을 받아서 신청을 했는데 땅 주인이 분할 신청과 지목 변경 신청을 하지 않다 보니까 옛날 그대로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담당자는 사용승낙을 해서 옛날에 돈을 줬으면 또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이 현황 도로가 돈을 주고서는 사용승낙을 받았던 것인지 안 주고 옛날부터 그냥 남의 땅을 공짜로 쓰고 있었던 것인지를 자기가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걸 조사하는 담당자는 없고 조사를 자기가 해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냥 어떻게 한다? 무시하고 무조건 사용승낙 받아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 앞으로 이제 건축법상 얘기할 때 이것은 이 사람이 돈을 내고 사용했던 적이 있지 않느냐 하는 거를 입증해서 담당자한테 제출하면은 또다시 사용승낙서 받지 않고도 그대로 된다? 쓸 수 있게끔 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인데 지금 그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 앞에 도로의 종류와 도로의 법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대부분이 착각을 하는 것이 또 제가 여기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는 것이 지적도에 도로가 없으면 도로가 없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통상적으로 사용수납을 했을 때 이런 기간이 있는데 그 사용승낙을 해줬을 때는 건물을 지을 때 사용승낙을 해주죠. 근데 건물을 허물죠. 그럼 그때 사용승낙 해준 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 건물을 쓸 때까지 사용승낙으로 그렇게 보는 게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용승낙을 받아서 건물을 지었는데 건물을 허물고 새로 지으려고 할 때는 또 사용승낙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건물 허물기 전에 먼저 건축허가를 받아놓고 허물어야 돼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제 나중에 보면 그 실전 사례가 다 나와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사용승낙을 해줬을 때 건축법에 의해서 사용승낙을 해줬잖아요. 그 얘기는 건물을 쓰고 있을 때까지 쓰라 이런 얘기 아니야. 근데 쓰다가 건물을 허물었어. 그러면 도로를 안 쓴다는 얘기 아니에요. 본인이 안 쓴다는 얘기 아니야. 건물을 허물었으니까. 그러면 그때는 그 사람이 어떤다? 건축가에서는 남의 땅이니까 또 사용승낙 받아오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얘기예요. 건물 허물었었으니까. 새로 하려고 한다. 그럼 전에 건축허가 받는 새로 해줘. 이거는 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제 내가 내 땅에 내 건물이 있고 내 땅이 있는데 내가 아직 허물기 전에 내가 건축허가를 낸다 그러면은 같은 주인이니까
건물을 멸시 안 해도 허가를 내줍니다. 그런데 땅 주인이고 건물 주인은 철수인데 영희가 거기다 그 땅에다 허가를 내려면 남의 땅인데 그 멸시 안 해주면 안 해줍니다. 건축허가. 근데 멸시할 건물과 새로 질 건물 주인이 같다 그러면은 해준다는 얘기예요. 토지만 가지고 입주를 할 수 있지. 토지가 내 땅이니까 멸시를 할 거고 건축 허가를 해야 돼. 아니 그러니까 내가 내 땅이니까 멸시를 하고 내 땅이니까 새로 건축 허가를 받으려면 진입도로가 다른 사람 거니까 사용수납을 받아오라 그런다 이거야. 근데 내 땅에 내 이름으로 건축 허가를 아직 멸시를 하지 않고 허가를 내가 또 신청을 하면 내 이름이 현재 있는 건물과 새로 지으려고 하는 건물 주인이 같잖아. 그럼 지으려면 지가 알아서 허물 거 아니야, 지 거니까. 그러니까 허물지 않아도 건축 허가를 내준다 이런 얘기야. 근데 현재 있는 건물은 철수 건물이고 새로 지으려고 하는 사람은 영이다 그러면 안 해준다. 이거 멸시해야지 해준다 이런 얘기야. 공원 발육지 않고 땅만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얘기는 남의 땅인 경우에는 사용승낙을 받아야 되는데 사용승낙을 안 받을 수 있다는 게 건물이 없으면 무조건 사용승낙 받아야 되는 거지. 건물이 있는데 해가 경매가 해서 아니, 건축물 관리장이 있는 건물이냐 없는 건물이냐. 건축물 관리장이 없는 건물은 사용승낙을 안 받았다는 뜻 아니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 사용승낙을 받아야 되는 거지, 그거는. (26페이지에) 보시면 제가 지금 얘기했던 것이 다 나와 있는 것이 지목 변경 신청이 이렇게 돼 있죠. 토지 소유자는 60일 이내에 지적관청에 지목 변경을 신청해야 된다만 나와 있지. 신청 안 하면 무슨 과태료를 낸다 이게 없어요. (27페이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 책을 쓸 때 이거를 제가 찾아낸 것이 한 12년 전에 찾았을 거예요. 저는 이제 건축을 이제 전공을 했기 때문에 옛날에 이제 건축법상도는 어떻게 되는지 해갖고 이걸 찾아냈는데 지금하고는 조금 이것을 물어보고 답변할 때는 한 20여 년 전이다 보니까 지금처럼 많이 이렇게 도로에 대한 것이 법이 보강되기 전 얘기야. 근데 제가 이거를 여기다가 이 20년 전에 그러니까 구청에 있는 공무원이 국토교통부에 있는 담당자한테 질의를 해본 거야.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내가 건축법상 도로 인정을 해서 건축허가를 내줘도 되냐 하고 한 20몇 년 전에 물어본 건데 지금은 많이 보강이 됐기 때문에 이런 거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근데도 내가 여기다가 이렇게 이것을 질의와 답변을 여기다 집어넣은 것은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이 원칙은 변하지 않았어. 원칙은.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건축법상 도로의 원칙을 정확하게 인식을 시켜주기 위해서 이걸 그대로 집어넣은 겁니다. 1의 자동차 및 사람의 통행이 가능한 너비 6m에 포장된 현황 도로의 지목은 도로가 아닙니다. 건축법상 도로로 볼 수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대신 건축법상 도로라 하면 건축법 2조 11의 규정에 의해 보행 및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의 도시계획법과 도로 사도법에 의해 도로 건축 허가 시 지정한 도로를 말하는 것으로. 자, 보십시오. 도로법이나 사도법에 의한 도로를 말하는 것인데 도로법이나 사도법에 만하지 않고 건축 허가 시 지정한 도로도 건축법상 도로를 본다는 겁니다. 건축 허가 시 뭐예요? 건축 허가 시 뭐예요? 지정하는 도로죠. 다시 말하면 여기가 현재는 지목이 도로가 아니어도 내가 건축 허가를 낼 때 여기는 도로를 쓰겠다고 지목을
신청하게끔 되면 건축법상 도로 된다. 다시 말하면 도로법에는 도로나 무슨 다른 사도법에는 사도가 아니더라도 남의 땅인데 땅 주인의 사용승낙을 받아오라 할 때는 사용승낙을 해줬잖아요. 그러면 건축 허가를 낼 때 내가 여기를 도로를 쓰겠다고 된다? 지정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때 지정하게끔 된 그게 건축법상 도로라는 얘기예요. 지정을 하면 지목과도 관계가 없고 주인과도 관계가 없다는 얘기. 그러니까 사실은 건축법에서는 땅 주인의 사용승낙만 받으면 건축법상 도로가 되니까 건축법에 의해서는 맹지가 될 수 없습니다. 한 사람들이 사용승낙을 안 받고 어떻게 해볼까 하는 마음에 있어서 맹지다 아니다 이렇게 따지는 거지 건축법에서는 맹지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현황 도로가 있을 때에 내가 저 도로를 이용을 해서 건축허가를 받으려고 하는데 사용료를 내야 되는 현황 도로냐 사용료를 안 내는 현황 도로냐면 우리가 판정을 해서 담당자가 사용승낙을 받아오라고 해도 이거는 사용승낙을 안 받아도 되는데 해오라 그러니까 판사님이 대신 사용승낙 다 해주십시오 하면은 그 사용승낙이 된다 이런 얘기야. 자, 여보시오. 질이 넓이 6m의 통과도로상에 국유지인 대로가 가로막고 있을 경우 이를 통과도로로 인정할 수 있는지 이렇게 물어봤죠. 건축법상 도로를 하면 건축법 2조 10여 규정에 보행 및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넓이 4m의 도시계획법 도로 사도법에 의한 도로와 건축허가 시 지정한 도로를 말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적법에 의한 지목 또는 국유재산법에 의한 국유지 여부와는 관계없음. 자, 보십시오. 여기에서는 지금 뭐냐면 지적법에 의한 지목이나 국유지나에 따라서 관계없음 그랬죠. 그런데 아까는 뭐라 그랬죠? 건축법상도 도로를 인정함 그랬죠. 여기도 6m고 여기도 6m인데 아까는 건축법상 도로를 인정한다고 그랬고 여기는 뭔다? 관계가 없다 그랬어요. 무슨 얘기예요, 이거는? 왜 아까는 건축법상 도로라고 인정한다 그랬고 지금은 관계가 없다고 얘기했냐 이런 얘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건축법에 의한 도로는 너비가 4m인 경우엔 건축법상 도로를 보는 건데 여기는 포장이 돼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담당자는 건축법상 도로를 볼 때 4m가 되느냐 안 되느냐를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담당자가 4m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재? 포장이 안 되고 그냥 이렇게 넓은 땅이라 그러면 4m가 된다 안 된다는 걸 어디 가서 시작과 끝을 어디서 재느냐고. 담당자가 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4m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알 수가 없어. 근데 포장이 돼 있죠. 그럼 도로 쓴다는 얘기죠. 3m가 넘어가죠. 그러니까 이 정확하게 건축법상 도로냐 아니냐는 것은 3m가 되느냐 안 되느냐 얘기지 지목과 주인의 관계는 없다 이런 얘기예요. 단 뭐냐면 주인에게 사용승낙을 받아야 되느냐 안 받아야 되느냐인데 국유지인 경우에는 사용승낙 안 받아도 된다 이런 얘기예요. 예전에 참 내가 그 어이가 없는 경우가 있었는데 한 분이 왔더라고요. 내가 보면 여기 이렇게 제방도로를 쓰려고 그러는데 담당자가 사용승낙을 받아오라는데 이런 경우에는 사용승낙을 어디에 받아야 됩니까? 이러더라고. 내가 봤더니 그게 국유지더라고. 국유지 제방을 도로로 만들어 놨는데 넌 그 제방 옆에 있는 땅에서 건축허가를 받으려고 했더니 그 제방 땅 주인한테 사용승낙을 받아오라고 했다는 거야. 그러면서 나한테 와갖고 이렇게 국유지인 경우에는 사용승낙을 누구한테 받아야 된다고 나한테 물어서 내가 야, 그 담당자도 참 대단하다고 그랬어. 내가 모르는 거야. 일부러 그러는 거야. 국유지인 경우에 현황이 도로로 돼 있으면 사용승낙 안 받아도 되는 건데 도로법에 의한 도로 지정이 안 돼 있어도 사용승낙 안 받아도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건 도로로 있기 때문에 땅 주인의 사용승낙을 받아야 되는데
국가에서 쓰고 있는데 무슨 도로에 사용승낙을 받아요? 아, 뭐 국토교통부 가서 받습니까? 대전경주에 가서 받아요? 그건 아니다, 이런 겁니다. 지적법이 측량수로 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바뀌었다가 측량수로 조사에 관한 법률이 공간정보에 관한 법률로 바뀌어서 지금은 보면 국토정보지휘위원이라고 있죠. 왜 공간정보냐면은 국토지리정보원 가면은 대한민국에 있는 그 땅에 항공사진까지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옛날엔 지적법에 의해서 면적만 보았는데 측량수로 조사에 관한 법률에서 강이나 수로나 이런 것까지 다 관리하다가 이제는 뭐 항공사진까지 가서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국토지리정보원에서 바뀌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관할청이 이렇게 바뀌어 있는데 지적법이 한 81조는 똑같아요. 지금도 이렇게 법은 바뀌고 관리는 바뀌었는데도 똑같이 토지 사유자는 지목 변경할 토지가 있으면은 60일 이내에 지목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이건 그대로 있다. 자, 이제 한 10분 잠시 쉬었다 또 하십시다.